태국이 선택한 방식은 경고가 아니라 선제 제거였다. 이번 군사행동의 본질은 국경 분쟁이나 제한적 충돌이 아니라 상대가 반격 자체를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적 타격에 있다. 태국 공군은 초기 단계부터 지상군 투입을 최소화하고 공중전력을 중심으로 작전을 설계했다. 이는 단기간에 전장을 장악하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산된 선택이었다. 태국 공군이 투입한 핵심 전력은 F-16 전투기였다. 이 기종은 노후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 지역에서 실전 경험과 신뢰성이 입증된 플랫폼이다. 태국은 이 F-16에 정밀 유도 체계를 결합해 장거리에서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핵심은 접근하지 않고 파괴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스라엘식 공중선제 타격 개념과 유사하며 상대 방공망의 대응 시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이다. 첫 번째 공습에서 태국은 국경 인근 초소나 전초 기지가 아니라 군사작전에 신경 중추를 노렸다. 단순한 경고 사격이 아니라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는 캄보디아가 추가 대응을 고민하기도 전에 상황 자체를 잃게 만드는 방식이다. 군사적 충돌에서 지휘부 타격은 곧 전투 의지와 통제 능력의 붕괴를 의미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태국이 사용한 정밀 타격 수단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를 새로운 폭탄이나 특수 무기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항공폭탄의 정밀 유도 기능을 결합한 체계다. 이는 목표 오차를 최소화하면서도 비용과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태국은 이를 통해 군사시설만을 정확히 제거하며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명분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의 대응은 눈에 띄게 제한적이었다.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방공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전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습은 단발성이 아니었다. 2차 공격에서는 더욱 명확한 의도가 드러났다. 국경지역이 아닌 후방의 군사령부를 직접 타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현대 공중전 방식이다. 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전장의 흐름은 결정되었다. 캄보디아는 보유 전력을 꺼내 쓰지도 못한 채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공중우세를 확보한 태국은 지상군 투입 없이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체계와 판단의 싸움에서 나온 결과였다. 캄보디아가 가장 곤혹스러운 지점은 바로 방공체계였다. 외형적으로 보면 캄보디아는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는 국가가 아니다.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대공 미사일 체계와 레이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류상으로만 보면 최소한의 방공 능력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는 이 전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문제는 무기의 존재가 아니라 운용 결정에 있었다. 캄보디아가 보유한 중국산 방공 무기는 기본적으로 단거리에서 중거리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체계다. 항공기가 국경을 넘어 깊숙이 진입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고도 이하로 접근했을 때 대응하는 구조다. 하지만 태국 공군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F-16 전투기는 방공 범위 밖에서 정밀 유도 공격을 수행했고 캄보디아 방공부대는 탐지와 대응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캄보디아가 단순히 요격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요격 자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그 무기의 성능과 한계가 모두 노출된다. 이는 곧 중국 무기 체계의 실전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군사적 손실보다 외교적 부담이 더 큰 상황이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자국 무기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왔다. 만약 캄보디아가 방공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이 태국 공군의 공습을 막지 못했다면 그 장면은 전 세계로 확산됐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중국 방공 무기의 한계를 노출하는 상징적 사건이 된다. 캄보디아는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의 방공체계는 전장에 존재했지만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레이더는 하늘을 바라봤고 발사대는 침묵을 유지했다. 이는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군사 운용을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다. 전쟁에서 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상황은 태국에게 결정적인 심리적 우위를 안겨주었다. 태국은 상대가 가진 카드가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굳혔고 작전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캄보디아가 스스로 억제의 족쇄를 찬 셈이다. 이 단계부터 전쟁의 양상은 더욱 비대칭적으로 변했다. 태국은 공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였고 캄보디아는 대응 수단을 지닌 채로도 움직이지 못했다. 침묵은 단순한 방어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으며
동시에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 시점에서 태국의 군사행동은 캄보디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공습의 강도와 표적 선정 방식은 주변 국가와 외부 강대국을 동시에 향한 메시지였다. 태국은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다. 제한된 충돌에서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짧은 시간 안에 전장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태국은 작전을 확대하면서도 전면전의 선을 의도적으로 넘지 않았다. 대규모 폭격이나 민간 인프라 파괴를 피하고 군사시설과 지휘체계만을 선별적으로 타격했다. 이는 국제 여론을 관리하기 위한 계산이었다. 강력하지만 통제된 힘을 사용함으로써 외교적 비난을 최소화하고 군사적 성과만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캄보디아는 이 국면에서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았다. 반격을 시도하면 방공체계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손실은 불가피했다. 결국 캄보디아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긴장을 낮추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태국의 공중호세는 단순한 전술적 성과를 넘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군사령부가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선의 병력들에게 직접적인 공포를 안겼다. 지휘와 통제가 불안정해지면 현장 부대는 움직이지 못하고 방어태세에만 매달리게 된다. 이는 추가 충돌 없이도 상대의 행동 반경을 묶어두는 효과를 낳는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태국이 지상군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한 선택이자 공중전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공중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지상군 투입은 언제든 선택 가능한 카드로 남겨둘 수 있다. 반대로 지상군이 먼저 움직였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태국은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 강하게 때리되 오래 끌지 않는다. 이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 원칙이었다. 캄보디아가 반격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장기전은 태국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단기간에 우위를 확인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 태국은 힘을 과시했지만 통제력을 잃지 않았고 캄보디아는 대응 수단을 갖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에 갇혔다. 전장은 더 이상 총과 미사일만의 공간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동시에 작동하는 무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단계에서 판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태국의 군사행동이 반복될수록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혼란이 커졌고 지휘체계의 불안정은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군사령부가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명령 전달과 정보 판단 자체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쟁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캄보디아 군 내부에서는 대응 방향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제한적 반격을 주장했지만 이는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공중에서 우세를 잃은 상태에서 반격은 곧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태국 공군의 타격 패턴이 이미 분석되기 시작하면서 무작위 대응은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태국은 이 혼란을 정확히 계산해 넣고 있었다. 추가 공습을 감행하되 일정한 간격을 두어 압박의 강도를 조절했다. 이는 상대가 숨을 고를 틈을 주는 동시에 언제든 다시 타격할 수 있다는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군사적으로는 연속작전의 일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협상 여지를 남기는 신호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국경 분쟁으로 보이던 사안이 공중전력을 중심으로 한 현대전의 전형을 보여주자 동남아 국가들은 태국의 군사 운용 능력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이는 단기간에 끝날 전투 이상의 파급 효과를 낳았다. 힘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캄보디아는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 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태국이 쥐고 있었다. 태국은 과도한 발언이나 위협을 자제하며 군사적 행동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상황에서 외교적 항의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점은 태국이 이 국면에서도 확전을 피했다는 사실이다. 추가 목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지 않았고 군사시설 외의 타격은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분쟁의 성격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태국은 승리를 과시하기보다는 상대를 관리하는 쪽을 택했다. 전쟁은 단순히 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 쓰고 언제 멈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전장의 흐름을 결정한다. 태국은 그 판단에서 한 발 앞서 있었고 캄보디아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으로 몰려갔다. 이 국면에서 캄보디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군사적 손실보다 국가 전략의 공백이었다. 태국의 타격이 반복되면서 캄보디아는 단기 대응과 장기 전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항공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선택은 외교적 계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은 내부적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군은 왜 싸우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고 정치 지도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태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공습 이후의 정찰과 감시를 강화하며 캄보디아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했다. 이는 추가 타격을 위한 준비이자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공중에서 확보한 정보 우위는 단순한 전투 지원을 넘어 전략적 판단의 기반이 되었다. 태국은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군사적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충돌이 점점 선명해졌다. 무기를 보유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군 조직의 사기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지휘부의 침묵은 현장 부대에 혼란을 안겼고 이는 방어태세의 느슨함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했다. 태국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캄보디아에겐 추가적인 압박이었다. 이 시점부터 전쟁의 성격은 물리적 충돌에서 심리전으로 옮겨갔다. 태국은 대규모 타격을 자제하면서도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유지했다. 이는 상대가 먼저 실수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압박 방식이다. 긴장이 지속될수록 캄보디아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가까워졌다. 국제사회의 반응 역시 미묘하게 변했다. 태국의 행동은 강경했지만 통제되어 있었고 명확한 군사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 반면 캄보디아는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중적 모습으로 비쳤다. 이는 외교 무대에서도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태국은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묶어두는 단계에 들어섰고 캄보디아는 결정을 미루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총성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뀌어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분명해진 것은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힘의 사용 방식 자체에 대한 시험되었다는 점이다. 태국은 제한된 군사 행동만으로도 상대의 전략 계산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도 전쟁의 결과를 사실상 결정짓는 방식은 현대 분쟁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캄보디아는 결국 군사적 대응보다 상황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방공 전력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은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부담을 줄였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억제력의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무기를 갖고도 쓰지 못하는 국가는 주변국에게 위험이 아닌 변수로 인식된다. 이는 지역 안보 구조에서 불리한 위치로 이어질 수 있다. 태국의 작전은 동남아 전체에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공중 우세를 확보한 국가는 짧은 시간 안에 분쟁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정치적 비용을 관리하면서도 군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였다. 힘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남겼다. 중국의 입장 역시 복잡해졌다. 캄보디아가 중국산 방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전에 투입하지 않은 장면은 동맹과 무기 신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중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태의 결과를 이는 향후 무기 수출과 지역 영향력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보다 결정의 문제다. 태국은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미 보유한 전력을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사용하며 언제 멈출 것인지를 정확히 계산했을 뿐이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선택을 미루는 동안 주도권을 잃었다. 전쟁에서 침묵은 항상 중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은 전쟁의 승패가 전투가 아니라 판단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태국은 짧고 강한 행동으로 구조를 바꿨고 캄보디아는 대응하지 못한 채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 총성이 멈춘 이후에도 이 충돌의 여파는 오랫동안 지역 안보 환경에 남게 됐다.